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영어 강사 김승주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번입니다. 자, 3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장 삽입 유형에 해당하죠. 문장 삽입 유형은 우리 풀 때 두 가지 전략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장이 있을 때, 자, 이 주어진 문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왔을지, 그리고 이 뒤로는 어떤 내용이 올지를 예측을 일단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측할 건데, 자, 단서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명시적 단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지대연, 지시사, 대명사, 연결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자, 이에 덧붙여서 글의 구조와 내용 흐름에서 내용적 단서도 뽑아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 삽입 유형도 수능 영어 독해 마찬가지로 3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념 간의 관계, 정형화된 지문 패턴, 그 다음에 접속 부사 같은 것도 역시나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삽입 유형 문제 풀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됐던 전략은 뭐냐면은 이 주어진 문장을 읽고 나서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또는 앞으로 이어질지를 예측한다라 그랬죠. 최대한 많은 단서를 활용해서.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속적인 배출 측정은 뭘 수 있다? 비쌀 수 있다. 특히 어디에서 많은 원천들이 있대요. 자, 어떤 원천들이냐면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s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염 배출이 되는 곳이 되게 많은가 봐요. 자, 그러한 환경에서는 지금 특히나 더 오염 배출을 측정하는 게 비싸겠구나. 자, 그리고 많은 오염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비싼 거가 되겠죠. 뭐가 될 수 있다? 주요한 disincentive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배출에 대해서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자, disincentive라고 하는 건 incentive의 반의어, 즉 유인책, 동기랑 반대되는 말이니까 지금 저해 요소라고 해주면 되겠죠. 우리 주어진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냐면은 지금 지속적인 배출량에 대한 측정이 비싸고 이것은 저해 요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저해 요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문장은 일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저해 요소라면서요. 수능 모의고사 지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났으면은 반드시 뭐까지 우리한테 던져주고 지문을 종결시켜야 되죠? 그쵸? 무조건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에 뭐가 이어질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냐면 그래서 저 문제 비싸다라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뒤에 이어지겠네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 제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비싸구나.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뒤에 이어지겠구나 라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vironmental taxes, 오케이. 자, 환경세는 환경세인데 직접적으로 뭐에 근거하는 측정된 배출량에 직접적으로 근거해서 부과되어지는 환경세는 자, 원칙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목표를 향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목표? 그 정책의 환경 목표를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일단 중심 소재가 environmental taxes, 환경세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자, 딱 읽었을 때 환경세도 우리한테 생소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은 중심 소재 자체가 뭐니까 우리한테 생소한 개념을 딱 던져줬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생소한 개념 나왔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뭐가 이어질 거라고 우리는 정형화된 지문 패턴에서 배웠으니까. 그쵸? 부연 설명이 무조건 있을 거니까. 자, 과연 그런지 이어서 볼게요. 자, 만약 어떠한 회사가 더 많이 오염을 시키면,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게 나왔어요? 하나의, 그렇죠, 예시가 나왔죠. 자, 어떠한 회사가 더 많이 오염을 시키게 되면 그 회사는 지불합니다. 무엇을? 추가적인 세금을 직접적으로 뭐에 비례해서? 그 배출량의 증가에 비례해서 라고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오염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 오염자는, 즉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회사는 그래서 라는 순접 나왔으니까 지금 같은 내용의 결이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 회사는 무엇을 가지냐면 일종의 유인책 내지는 동기를 가진다라는 거죠. 자, 뭐 할 동기인지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며주고 있네요. 배출량을 줄일 동기가 생긴대요.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내가 배출한 것만큼 그대로 세금을 때려버리니까 당연히 세금을 줄일 동기가 생기겠죠. 자,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 근데 방법은 방법인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that is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자, abatement 지금 밑에 뜻 나와 있죠? 저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것을 우리 저감이라고 하죠. 자, 단위당 저감 비용이 더 싸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뭐보다 더 싸게 되면 지금 than the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자, 남아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단위당 세금보다 저감 비용이 더 싸지게 되는 방법이라면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오염물질을 낮추게 될 유인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that 이하는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잘 와닿진 않지만 우리한테 딱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는 앞쪽 파트에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 아,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내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그대로 세금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유인책을 갖게 되냐면, 아, 지금 오염물질 자체를 줄이려는 유인책을 갖구나. 그래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되는구나 라는 거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가장 큰 매력은, 자, 뭐의 가장 큰 매력인지가 of ing니까 동격이구나. 자, 매력은 매력인데 어떤 매력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세금을 지금 뭐에 직접적으로 근거해서 매기는 거냐면 측정된 오염량에 직접적으로 근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that 이하다. 지금 그 오염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액을 줄이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 어떤 행동이 되는 거냐면 오염물질 자체를 줄이려는 행동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뭐의 매력이다? 환경세에 대한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 3번 뒤에 있는 문장 한번 내용 이해를 해보면은, 자, 환경세 같은 경우는 내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그대로 세금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내가 지금 회사 입장이라면은 오염물질을 지금 어때요?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행동이 곧 뭐예요? 나는 지금 환경 보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환경세를 두드려 맞기 싫어 라고 하는 행동 그 자체가 결국엔 어떤 행동이 되는 거냐면 내가 오염물질 자체를 줄이는, 저감하려는, 정화하려는 노력이 된다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게 환경세의 가장 큰 매력이 되는구나. 즉,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환경세의 장점이 여기 묘사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evertheless 나왔으니까 역접의 접속부사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반대말 나오겠네 라고 해서 그럼 단점이 나오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들은 기술들인데 뭐 하는데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냐면은 자, 감시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이래요. 무엇을? 자,
축적과 흐름을. 자, 뭐에 대한 축적과 흐름이냐면은 특정한 물질인 거죠. 어디에 있는 특정한 물질? 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있어서 그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 특정한 물질의 축적이나 아니면은 흐름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감시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빠르게 어때에 오고 있다?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오염세에 대한 장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nevertheless 하고 단점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단점이라고 보기엔 뭔가 어렵죠. 어색하죠. 자, 그럼 다시 여기 문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어떻다? 비싸다. 자, 그리고 이 비싸다라는 것은 주요한 저해 요소가 되는데 어떤 저해 요소냐면은 지금 배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direct taxation, 즉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의 뭐가 나온 거예요? costly. 그렇죠? 단점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단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거를 모니터링하는 즉 지속적으로 지금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기술이 어때오고 있다? 발전해오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 제기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뭐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 방안, 즉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위치를 뭐라고 봐주면 되냐면 4번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수능 독해 3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정형화된 지문 패턴. 그리고 우리는 이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 전략. 일단 이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내용이 올지를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nevertheless라는 아주 중요한 명시적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4번에 오면 딱 적합하겠구나까지도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